지금부터 제3차 시에서는 한국 정치 사상사를 연구하는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방법론은 학설사 또는 교리사적 방법론입니다. 학설사 또는 교리사적 연구 방법론이란 한국의 불교 사상사, 조선조 유학 사상사와 같이 특정 사상학파의 역사적 변화를 살피는 연구 방법입니다. 주로 특정 학파의 주요 사상가의 사상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학설사 또는 교리사의 장점이라면 무엇보다 시대적 변화 요청에 따른 특정 사상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불교 사상사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삼국시대부터 현대 한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불교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불교 사상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시대별 변화가 잘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학설사 또는 교리사는 개별 사상가의 독창성이나 정치 사상사 발전의 다면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15세기 후반에 활동한 김시습이라는 한국 사상가는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 즉 세조의 집권에 반대해서 승려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승려로서 김시습의 사상은 불교 사상뿐 아니라 다양한 사상 수용을 통해서 독창적인 사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김시습의 사상을 학설사나 교리사의 범주에서 한국 불교 사상가로만 다룰 경우 그의 폭넓은 사상 내용과 독창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 정치사상사의 첫 번째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학설사 또는 교리사적 방법론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상사의 두 번째 연구 방법론은 관념사 또는 개념사적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특정 관념 또는 개념의 변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이라는 말이 있죠. goodness, 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연구가 있다면 이 연구의 내용은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다양한 사상학파 또는 사상가들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고대 정치사상가였던 공자의 선의 의미가 동시대의 묵자나 노자 또는 불교의 석가모니의 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한국의 많은 사상학파와 개별 사상가들이 선의 의미에 대해서 항상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양 정치사상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관념사 또는 개념사적 접근 방법은 사상학파 또는 사상가들 간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앞서 제가 정치사상은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치사상은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한다면 그러한 관념 또는 개념의 정의는 사상가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고려 없이 단순히 특정 관념 또는 개념이 사상학파 또는 사상가들 간에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한 관념 또는 개념이 등장하고 주장되게 된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정치적 현실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관념사 또는 개념사가 가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정치사상사 연구 방법론 중 세 번째는 시대사입니다. 이것은 특정 시기에 나타난 다양한 사상들의 현실과의 상호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한국사상 연구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것을 연구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19세기 한국에 나타난 다양한 사상들, 예를 들어 동학사상, 개화사상, 위정척사사상, 독립협회의 사상 등 가능한 19세기에 존재했던 많은 사상들에 대한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학설사 또는 교리사와 관념사 또는 개념사와는 달리 당시에는 중요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상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장점을 시대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사는 비교 정치사상사 연구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한국과 일본의 실학사상 비교 연구라고 했을 때 동아시아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18세기에 어떻게 유사한 또는 다른 사상을 전개했는지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대사적 연구 방법론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정치사상은 단절이 없다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특정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에 나타난 사상만을 분석한다면 그 사상이 가진 이전 시대 및 이후 시대와의 연계성 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시대의 특정 사상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그 이전 시대 또는 그 전 시대와의 사상적 연속성은 물론 그 사상이 이후 전개된 사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세 가지 한국 정치 사상사 연구 방법론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도 이러한 각 연구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정치사상사 연구 방법을 위해서는 그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연구 방법의 장점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특정 사상의 전통과 함께 특정 관념의 변천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시대적 상황과 사상적 연계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사상은 과거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오늘의 입장에서 재평가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시에서는 한국 정치 사상사의 보편적인 연구 내용에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